자, 안녕하세요. 자, 이장님의 귀농일기. 참 오랜만에 동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이제 남들이 올려놓은 뭐 귀농에 대해서 이런 동영상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뭐랄까요, 한심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뭐 귀농이 뭐 누구 집 뭐 변 도구인 줄 알고 아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보고 참 실소를 금치 못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귀농한 지 만 6년이 지나고 이제 7년째 되어 갑니다. 제가 2014년도에 귀농했으니까요. 한 5년 동안은 거의 이제 농장 만드느라고 황무지였던 이제 산 이런 거, 임야하고 뭐 밭 이런 것들 개간하고 하느라고 한 5년을 보내고 이제 농장에 자리가 잡혔습니다. 농장에 한 9,000평에 그 외성종 호두나무도 한 뭐 1,000그루 이상 심었고, 거기서 한 100개 정도는 고사를 했고, 아마 내후년부터는 이제 호두 농사에 전념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호두나무가 잘 성장했을 때 아마 이제 거기에 전념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유정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정란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판매량이 한 절반으로 급감을 해버렸어요. 절반을 급감을 해보면 사료대금도 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닭도 한 1,500마리 키우던 거 한 1,000마리로 줄이고 또 500마리로 줄이고 지금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계란에서 이렇게 손해본 부분들은 직장생활 하면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뭐 그 돈으로 이렇게 메꿔 나가고, 그래서 비교적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뭐 여유는 아니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엎친 데 덮친 격이랄까요. 회사에서 또 구조조정한다고 또 공고사직을 하네요. 그래서 내일은 저 멀리 우리 관할 고용노동부인가요? 뭐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실업급여라는 것을 신청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또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 정도는 안 팔리고 맨날 손해만 보고 있으니까 그냥 사업자 등록, 휴업계를 내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해남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야 됩니다. 관할이 거기라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여기서 광주로 가면 한 40분이면 가는데 해남까지는 1시간 반을 가야 되니까 어휴. 자, 그건 그렇고요. 요즘에 귀농 상담이 부쩍 늘어나고 있어요. 전화하고 귀농으로 관련해서 거의 하루에 한 통에서 두 통화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전화 통화를 제가 어려우니까 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방문해 주십사 했는데 오늘 한 분이 방문을 하셨어요. 오늘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했는데, 그분은 첫 질문이 뭐냐면, 그리고 그분은 됐어요. 조금 된 것 같아,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면은 귀농해갖고 동네에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까요? 라고 먼저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그거 아주 쉽습니다. 그거 본인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시골에 내려올 때 내가 도시에서 했던 생활, 습관, 생각 이런 걸 바꾸면은 어렵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드린 말씀이 뭐냐 그러면, 시골에 와가지고 귀농에 실패해서 이제 도시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 남 탓만 해요. 내 탓은 안 해요, 절대.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이장의 횡포가 심하고, 이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마을에 전입하면, 동네 회비를 n분의 1 해갖고 내야 된다. 나는 못 내겠다. 그리고 지하수를 이렇게 식수로 쓰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네별로 이렇게 관정을 파서 이렇게 식수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동네에다 관정을 파게 되면 정부에서 일부 보조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50대 50 정도로 해서 주민들 부담이 있어요. 그러면 각 집에서 십시일반에서 돈을 걷어서 이렇게 관정을 하거든요. 이제 대부분 중형 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형 관정은 보통 100톤 정도니까 넉넉하죠.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파이프를 상수도관을 마을에다 묶고 이런 것들은 그건 보조를 안 해줘요. 그건 마을 주민들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수도 어떤 분들 아마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 상수도 부분에서 갖고 돈을 부담금을 내라 그런다. 그래서 나는 못 내겠다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찍혔다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아니, 동네 사람들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관정을 파서 파이프를 묶고 했는데 그 물을 갖다가 공짜로 그대로 쓰려고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도 거기서 물 쓰려고 그러면 여기까지 얼마 들어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1000만원 들어갔으면은 10집이니까 한 집당 100만원씩 들어갔다. 당신도 100만원 내라. 내면 될 거 아닙니까? 돈도 안 내고 물을 공짜로 쓰려고요? 자, 거기에 관정에 들어간 전기요금도 나눠서 내야 돼요. 저희 같은 동네 같은 경우 1년에 한 집당 5만원씩 전기요금 한 달에 1년에 5만원씩 걷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그 물 쓰고 나서 전기요금 내라면 안 낼 거 아닙니까? 내가 왜 내냐고. 그렇잖아요? 물론 기존에 이렇게 상수도 시설이 돼 있는 집에 이사 간 경우는 또 다릅니다. 그러나 집을 신축한 경우에 물을 써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자기가 관정을 파든가요. 자, 관정 파는데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니 한 100만원씩 내라. 그럼 100만원 내고 물 쓰는 게 낫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동네 회비 문제입니다. 나는 동네 회비 못 내겠다. 우리 동네는 사실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산촌이라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좀 규모가 큰 동네에 가면은 동네마다 한 수천만 원씩 이렇게 예전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오던 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n분의 1 한다고 하는데 n분의 1 안 합니다. 절대 n분의 1 안 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동네 회비가 있다 그러면은 쭉 마을이 10가구면은 한 집당 100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면 자네는 한 50만 원만 내소. 이렇게 하지. 10집 나눴으니까 100만 원 내소.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자기는 단돈 10원도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례가 있냐 그러면, 자, 마을 진입로를 보면 양쪽에 보면 시골이라 풀 그다음에 가시는 엉클들이 굉장히 많이 자랍니다. 또 보면은
근데 이걸 동네 사람들이 우리 이제 여기서는 울력이라고 합니다만은 공동작업을 해요. 그러면 집집마다 다 나와서 합니다. 이제 어른들 한 분만 계신 데서는 못 나오고 그분들도 나오셔요. 나오셔갖고 일은 못하지만 이렇게 뭐 반찬이라도 좀 해갖고 와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자신 나름대로 이렇게 정성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도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지자체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네 진입로는요, 절대 지자체에서 프로 안 빼줍니다. 왜? 동네 진입로 관리는 동네에서 하게 돼 있어요. 뭐 군도로 할지 이러면은 군에서 하겠지만 마을 진입로는 군도가 아니에요. 지목상 도로지 그거는 동네에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이건 뭐 지자체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막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시골에서요 사실 울려가면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마을 사람끼리 모여서 또 거기서 뭐 음식도 서로 만들어 와서 먹고 이렇게 하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네 잔칫날에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울력 그것이 공동작업이 끝나면 마을 회관에 가서 또 막걸리 한 잔씩 하면서 또 음악도 좀 틀어놓고 이렇게 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하겠다? 그것이 뭐 당당한 것처럼 유튜브에 이야기를 해요. 저는 지금 이장을 귀농 6년 차인데도 지금 이장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귀농해가지고 마을에 회비가 없었어요. 가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마을에 회비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대요. 그러면 내가 200만 원 내겠다. 물론 저도 뭐 여유가 있게끔 이렇게 뭐 귀농한 건 아니기 때문에 큰 돈이에요. 200만 원이면 저도 대출 받아갖고 이렇게 농장 축사 짓고 막 이랬기 때문에 200만 원 내놨어요. 마을 회비 쓰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3년 동안 명절 때만 되면 각 집집마다 이렇게 과일 한 상씩 돌렸었어요. 한 명씩. 저는 여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제가 이장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마을 수건 사업을 제가 이장 3년 하면서 거의 다 마쳤어요. 이제 동네 진입로 뭐 포장부터 시작해서 마을 안길 포장까지, 그다음 동네 해강 건축까지 참 그거 다 마쳤어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사업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귀농에 실패했다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이장이 뭐 횡포가 심하다,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 시킨다, 뭐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물 사용하려면 돈 내게 해라. 아 그럼 자기가 가서 관전 파면 되잖아요. 10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자기 관전 파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이미 100만 원 주고 이미 써놓은 거 그거 파이프 연결해갖고 쓰는 게 낫겠어요? 이 경제적으로 계산을 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귀농에 실패하신 분들이 이렇게 뭐 유튜버 나와서 뭐 인터뷰하고 하는 거 보면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지가 잘못했으면서도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뭐 텃세 때문에 실패했다고요? 자기 텃세를 자기한테 텃세 부리게끔 했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 면에는 어느 동네에 가든 이렇게 뭐 회비를 내라 어쩌라 이런 부분도 별로 없어요. 아주 큰 동네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골에 오셨으면, 기농하려고 왔으면은, 그 사람들하고 한 몸, 동일체가 돼야 돼요. 공동체가. 동네에서 1년에 몇 번씩 모여서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행사도 치르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동네로 들어와요? 저 산속에서 혼자 집 짓고 살지? 본인들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또 해야 되는 것인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동네 가면요, 기농했다고, 기농 기촌했다고 집 하나 지어놓고 와갖고서 동네 사람들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 고소건이 뭔지 아세요? 그 두엄더미 있잖아요. 그 퇴비더미. 거기다 음식물 쓰레기 버렸다고 그걸 고소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당에서 뭘 이렇게 좀 쓰레기 좀 태웠더니 그 태웠다고 또 고소해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시골에서야 조그맣게 이렇게 태우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 고추대 같은 거, 깨대 같은 거 이런 것들 잘 태우잖아요. 논둑에서, 밭둑에서. 물론 태우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거 어떡할 겁니까? 옛날처럼 아궁이가 있어갖고 이렇게 아궁이에 불 쳐놓으면은 좋겠지만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귀농 이렇게 마을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동네로 이렇게 들어오실 분들은 절대 도시에서 생각, 그리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여기에 순응한다는 생각을 하고 와야 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오세요. 그리고 희생하세요.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절대 기농 실패 안 해요. 남 탓도 안 하고요. 기농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본인만 마음을 아주 좋게 먹으면 잘 된다니까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서로 도와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